한국개발연구원이 올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약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초와 용산의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하늘길이 2년 만에 열리며 카지노주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정되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원팀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향후 금융정책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약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세 약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KDI는 9일 발표한 6월 경제 동향에서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계속되며 제조업 둔화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고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도시 봉쇄 조치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KDI는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수출 제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동반 성장 추진 계획을 만들고 올해 4대 부문에서 실행 과제를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동반 성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4대 부문에서 42개 실행 과제를 추진합니다. LH는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TF팀을 꾸리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실행 과제는 창업 고용, 기술 발굴 및 R&D, 판로 홍보 확대, 소통 협력 등 4대 부문에서 총 42개로 구성됐습니다. 창업 고용 부문에선 LH 소셜벤처 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LH 임대상가를 창업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기술 발굴 및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발굴 및 개발도 지원합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모를 추진합니다. LH 공사 현장에 적용한 저탄소 녹색 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 등 ESG 및 건설 안전 분야의 신기술을 공모하고 LH 공사 현장에 적용까지 해 판로 개척까지 도울 예정입니다. 판로 및 홍보 확대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8조 4천억 원 규모로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 여기에 엑스포 등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홍보 기회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LH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에서 기술 개발,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LH는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급사, LH 협력업체, 동반성장위원회는 3자 간 협약을 체결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총 217건의 중소기업 신기술을 선정했고 이를 통해 1,092억 원 상당의 기술과 제품을 LH 공사 현장 곳곳에 적용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값은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서초구와 용산구의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째 하락하는 가운데
서초구와 용산구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6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은 0.01% 하락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배제되자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망세가 짙어진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같은 기간 서초구는 0.03%, 용산구는 0.02% 값이 뛰었습니다. 서초구는 방배동 위주로, 용산구는 초고가 단지와 일부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 중에서도 알짜 입지로 꼽혔던 강남 지역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11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접근이 더 용이한 용산과 서초로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 중에서도 재정비 이슈가 좀 맞물려야 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고 집중될 수는 있어서 비교적 좀 그런 단지들이 좀 많이 있는 용산이나 서초 같은 곳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상승의 속도가 좀 주춤하거나 보합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0.01%의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매물 적체의 영향이 두드러진 대구의 경우 마이너스 0.16%, 세종은 마이너스 0.1%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후 강세를 보이던 청담글로벌이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청담글로벌은 전일 대비 10.04% 내린 1,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4거래일 연속된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청담글로벌은 상장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오르며 공모가 대비 90.8%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유통 가능 물량도 적지 않은 수준이며 중국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청담글로벌의 네트워크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혀있던 한국과 일본의 하늘길이 2년 만에 열립니다. 이에 카지노 업계의 큰손인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부진했던 카지노주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카지노에서 드랍액 비중이 높은 일본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에 카지노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2020년 3월 닫혔던 김포와 하네다를 잇는 노선을 이달부터 재개하기로 조율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적자에 시달렸던 카지노 업계가 올 하반기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전망에 한 달간 카지노주인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카지노 업계의 일매출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5월 GKL과 파라다이스의 합산 드랍액은 2,931억 원, 매출액은 353억 원으로 최근 27개월간의 월별 실적 밴드 중 상단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는 향후 카지노의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카지노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인의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빠른 실적 회복 및 배당 재개가 기대되는 데에 반해 아직 2019년 대비 시가총액은 덜 회복됐다고 설명하며 영업시간 제한 해제, 해외 마케팅 재개 효과가 하반기부터 가속화된 형태로 나타날 예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앞으로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높아지며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매개로 최근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추가 금리 인상 단행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 취임에 지난해 총 480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 골드만삭스, SG 등 외국계 3곳, 총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제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융위원장과 더불어 금감원장까지 교체되며 해당 증권사에 내려질 최종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와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윤 대통령의 인사인 만큼 일각에선 중징계 처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정됐습니다. 비로소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 원팀 진용이 갖춰진 셈인 건데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금융시장의 파고도 높고요. 경제 관료와 사상 유례 없는 검찰 출신 간의 호흡이 얼마나 또 잘 맞을지 앞으로의 금융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보도본부입니다. 예, 정책적 속도감도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경제원팀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경제원팀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취임 한 달로 벌써부터 각종 대책과 합리적 리더십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TF를 가동했고 다음 날에는 59조 4천억 원, 최대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채는 일부 갚아 국내 총생산 국가 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성과를 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금융위 금융정책국을 이끌며 위기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추 부총리와는 2011년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를 함께 풀어간 경험이 있어 경제원팀이 호흡에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 전체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최상무 경제수석은 2013년에서 2014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을 맡으면서 당시 기재부 1차관이었던 추 부총리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자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사로 꼽힙니다. 이 원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협박 매각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서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습니다. 구성을 좀 보니까 기재부 출신의 고위 관료 또 검찰의 조합인데 대부분 경제 관료로 채워진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경제원팀이 모두 기재부 고위 관료로 채워진 것은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정책의 일관성을 방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 대외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고 현상, 가계부채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원팀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또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내부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실제 추 부총리와 김 내정자, 최 수석은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함께 손발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팀의 시각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기엔 용이하지만 경제문제 해법을 제시하기엔 다양한 시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상유례 없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 선임에는 증권금융범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경제원팀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넘어선다라는 기조인데요. 최우선 과제는 뭡니까? 네,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5%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생계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민생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5%대 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금리 상승기를 맞아 가계부채가 경제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시장 민간 주도형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 상고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과제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당분간 시장 개입형 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융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 수장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네, 금융업계에서는 기재부 출신 신임 금융위원장과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원팀을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을 강조한 금융위원장과 규제 감독을 맡은 금감원장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김주현 내정자는 오늘 예금보험공사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조해서 잘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공식 취임 이후 당분간 가계부채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 3월 말 국내 가계신용잔액은 1,9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막대한 가계빚에 대한 부실 우려가 큰 상황이라 금융당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복현 내정자는 취임하게 되면 금융범죄 엄단 차원에서 검사와 제재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부활과 맞물려 이 원장의 친정인 검찰과 금감원 간 금융범죄 수사 공조가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면서도 대규모 사정에 칼날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두 내정자는 이르면 이달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완성된 경제 원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가 현존 세계 최고 성능 D램인 HBM3의 양산을 시작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됩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제품입니다. 초당 819G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풀 HD 영화 163편을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출시 예정인 신제품 H100에 HBM3를 결합해 가속 컴퓨팅 등 AI 기반 첨단 기술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일정에 맞춰 HBM3 생산량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LG유플러스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자산화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같이 데이터와 AI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특화 AICC 서비스를 출시하고 데이터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프로덕트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우수 개발 인력을 2배 가까이 확대키로 했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오는 8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가게 매니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리 녹음된 음성 안내를 사용하는 ARS와는 다르게 AI가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입니다. 황규별 LG유플러스 CDO는 초개인화, 초연결과 같은 폭발적인 고객 니즈에 선제적 대응하는 자기 완결형 조직이 되려면 소프트웨어 역량의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실물 카드 없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를 넘어 집이나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차 시동까지도 걸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삼성패스 서비스와 통합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삼성페이는 집과 자동차 키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키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실물 키 없이 삼성페이만으로 집과 자동차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의 경우 시동까지 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가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조회 기능도 추가됩니다. 이 기능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 코인원, 빗썸과 연동된 각종 디지털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향후에는 제휴사에 따라 항공권과 영화표 등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티켓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매한 쿠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기능은 보안 플랫폼인 삼성녹스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 위협을 차단하게 됩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는 기기 내 별도 보안 영역에 저장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업데이트는 삶 전반적으로 보다 더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다양한 파트너사 그리고 개발자들과 지속 협력해 삼성페이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4단계 시범 서비스에 나섭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번째 고객으로 로보라이드를 타봤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장민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혼잡한 서울 강남구 일대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립니다. 현대차, 기아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강남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 운영에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진모빌리티도 참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로보라이드에 처음 올랐습니다. 상암, 강남, 그리고 청계천 주변, 그리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연말부터는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자율주행 버스의 운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는 나라, 도시, 또 회사들처럼 결국 데이터 싸움이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경쟁에서 이제 당당히 앞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포스코 사거리를 출발해 르네상스 호텔을 돌아 3.4km를 달렸습니다. 차량에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돼 교통 상황에 따라 경로를 바꾸고 스스로 실시간 최단 경로 탐색도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서울시와 협력해 교통신호와 자율주행차가 연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자율주행 상태와 차량 상태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공사 구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자율주행이 힘든 상황에서는 차로 변경 기능 등을 원격으로 보조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레벨 4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와 현대차는 시범 운행을 거친 뒤 8월 무상으로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강원 동부와 충북, 전북 내륙과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8도, 대구 16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가 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18도, 춘천 16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 속초와 울진 22도,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7도, 대구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9도, 제주 26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1.5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